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회식이 있으면 맨 끝까지 남았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들었고 가족이 아플 때는 한밤중 병원 대기실에 앉아 묵묵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대단한 꿈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누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살면 나중에 편안한 노후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남은 건 희미한 퇴직금 명세서와 바닥에 가까운 통장 잔고뿐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오늘 저녁 반찬값을 아껴야 하나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한 걸까였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단 사회의 구조 안에서 벌어진 작고 반복된 누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질문 앞에 멈춰 선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력했는데 왜 남은 게 없을까? 첫 번째 사례는 강원도에서 식자재 납품 일을 하다 65세에 퇴직한 최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소형 트럭을 몰며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갔다.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소규모 식당에 직접 배달하고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려 지방까지 다녀오는 날도 많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는 신념으로 버텼다. 그러다 60이 넘으면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배달 업무에 무리가 생겼다. 결국 차량은 처분했고 일도 그만뒀다. 문제는 그동안 들쑥날쑥한 수입 탓에 국민연금 납입을 제대로 못했고 퇴직금은 없었으며 월세살이로 자산도 쌓이지 않았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으로 월 20만 원가량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젊었을 땐 일이 많아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불규칙한 일자리도 힘들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노후는 더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의 대기업 회계팀에서 정년을 채운 김 씨의 이야기다. 그는 흔히 말하는 안정된 직장에서 35년을 근무했다. 월급은 성실히 저축했고 퇴직할 무렵에는 그래도 수억 원의 퇴직금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예상과 달리 불안정했다. 퇴직 후 곧바로 자녀 둘의 결혼과 학자금 문제로 목돈이 빠져나갔고 아내의 병원 치료비로 추가 지출이 생겼다. 마땅한 투자 경험이 없었던 그는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일부 퇴직금을 연금보험에 넣었지만 수익률은 저조했고 중도해지 시 손해가 컸다. 70세가 되기도 전에 그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소진했다. 그가 느끼는 허탈함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될 줄 몰랐다는 데 있었다. 그는 말했다. 회사는 모든 걸 계산했지만 내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퇴직 후가 더 변수의 연속이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 씨 부부다. 이들은 수도권 외곽에서 2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다.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고 그 덕에 두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가게는 자그마했지만 단골이 많아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이들은 늘 노후엔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게를 접을 시점이었다. 권리금은커녕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도 못 내는 지경이 되었고 가게 문을 닫고 나니 남은 것은 자그마한 전셋집과 고장난 주방기기뿐이었다. 박 씨 부부는 일을 멈추자마자 빠르게 생활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고 아내는 반찬가게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보다 시간의 무게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느라 미래란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 노력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버려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누구도 게으르지 않았고 누구도 무모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성실한 노동자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구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사회 안전망,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실함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실질적 대안과 연대다. 개개인의 재무설계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를 위한 공공주택과 일자리 건강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중장년기를 단순한 준비 기간이 아닌 또 다른 전성기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은퇴자는 더 이상 마무리의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품은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결국 구조와 시선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우리 각자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부터다. 은퇴 후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재무 실패나 준비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은퇴 시스템, 노동환경, 금융교육의 공백, 그리고 세대 간 부의 불균형 구조에 있다. 노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압축된 시간이었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를 떠받친 힘이었다. 하지만 구조는 그 노동을 축적된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사회는 그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예비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은퇴자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첫째로 지금까지의 은퇴 준비 패러다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 모으기 혹은 연금 가입 정도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복합적이다. 수입의 다변화, 지출의 구조화, 세금과 복지제도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와 기대치를 조정하는 심리적 전환까지 포함된다. 예컨대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퇴직 후 임대 수입, 금융자산 운용, 파트타임 노동, 지역사회 기반 활동 등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부터 고민하고 구조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부재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가 협력하여 중장년을 위한 실질적 생애 설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퇴직 5년 전부터는 강제적으로라도 일정 수준의 재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주거복지, 건강보험 제도는 은퇴자의 삶을 일정 부분 지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의 주거 비용은 은퇴자, 가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매달 고정 지출만으로도 생계가 흔들린다. 따라서 은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돌봄과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은퇴 커뮤니티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하며 요양이나 재가복지와 같은 장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생활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노후 복지다. 셋째로 은퇴 이후의 삶을 일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은퇴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은퇴자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하며 무엇보다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맞는 일이 너무 적거나 터무니없는 대우와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수렴되는 구조는 은퇴자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경력과 경험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전반에 걸쳐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 교육을 연계한 직무 재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된 파트타임 전문직, 비영리 분야에서의 기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을 포섭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와 법적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자는 결코 퇴장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넷째로 세대 간 연대와 대화가 절실하다. 은퇴자들은 종종 기성세대라는 이름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겪은 고단한 노동과 그로 인해 누리지 못한 삶의 질, 준비되지 못한 은퇴는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교훈이 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부모의 실패를 단순한 과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 내 세대 통합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단순한 복지 수혜 구조가 아닌 상호 돌봄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은퇴자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며 경험이 지식으로, 지식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회복과 심리적 자립 역시 중요한 요소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동력은 급격히 꺼진다. 실제로 은퇴자 우울증, 고독감, 수면장애 등의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심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와 사회 고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 전후의 심리 상담,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 문화예술과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의 통로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은 단지 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특히 은퇴 이후에는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감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된다. 결국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은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총합의 결과다.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단순한 준비 부족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중장년층의 삶을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실함은 축적되어야 하며 나이 들어가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은퇴자를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쌓아온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해석해주는 일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말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은퇴자를 위한 사회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